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직업 특성상 남편의 물리치료사로, 저는 치과 위생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남편이 자랐을 때 가정 환경은 시어머니가 시아버님 없이 남편을 키우는 것을 힘겨워했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어렵게 남편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돈 쓰고 그런 걸 아까워하시고 절약하시면서 사셔야 되는데 어머님은 남편이 딱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니 그걸로 한 달에 6, 70만 원씩 쓰고 계시고 그걸로 현금 인출을 받아다가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을 따로 모아서 한다고 하시네요.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님의 소비 습관은 남편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저한테 결혼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대신 나도 내 월급의 70만 원씩 친정에다 용돈을 주겠다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님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고 며느리도 자식이니까 자기한테 또 따로 용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시어머님께 단호하게 그건 절대 안 되고 저희도 빚져서 집 얻은 거라 빚 갚느라 빠듯하다. 자꾸 그러시면 신용카드도 다 뺏어버리겠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니 더 이상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신 시어머님은 어버이날, 명절, 생신 때면 무조건 돈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그 돈도 5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친정댁이랑 똑같이 돈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똑같이 돈을 주자니 애매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 일도 남편이 하도 어머님이 난리쳐서 1년에 생신 때만 한번 그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20만 원으로 통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어머님은 적은 돈을 줄 거면 뭐하러 주냐 하면서 투덜투덜 막상 또 안 주시면 그것 가지고도 욕하십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자기 자신과 돈밖에 모르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늘 어머님이 돈에 대한 압박 때문에 결국엔 남편도 어머님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락을 안 하고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사용하고 있던 트위니가 망가지면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트위니가 망가지자 원래 있던 치과로 갔던 곳에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오셨나 봐요. 트위니를 쓰면서 입안이 잘 헐고 상처가 자주 났었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일도 없고 자신의 치아처럼 잘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위아래 임플란트 총 10개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치과 견적이 1,500만 원 정도 나왔다면서 혹시 저희한테 보태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럼 500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남편이 갖고 있는 카드로 10개월 할부로 긁어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다른 치과에서도 또 견적을 받아보더니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덜고자 제일 싸게 해주는 치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한테 저희 병원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서 하면 직원 가족 할인으로 정말 싸게 잘 해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오면 사실 제가 불편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 때문에 안 오길 바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사코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고 제 생각대로 어머님은 지금까지 상담받았던 곳 중에서 제일 저렴했고 저희 부부가 500을 보태준다고 했으니 자기 본인 부담은 700만 원만 하면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고 시작과 동시에 남편 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자신이 치료가 다 마무리되면 그때 한꺼번에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고 하니까 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임플란트 10개는 정작 1년 동안에 걸쳐 다 완성이 되었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이틀 전에도 이번에 치과 치료 마무리 날이니 700만 원 꼭 준비해오라고 따로 연락도 드린 상태였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어머님께 수납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머님은 갑자기 자신이 준비한 카드를 깜빡하고 집 신발장에 놓고 왔다면서 내일 들려서 꼭 결제를 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찝찝하고 좀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내일 꼭 오셔야 돼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음 날이 되어도 치과에 오지 않았고 결국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계속 전화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치과 전화로도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혹시 몰라 직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어머님은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받자마자 제가 어머님 저 며느리예요. 오늘 치과 돈 갖다 주시기로 했는데 치과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도 연락도 없고 치과에도 안 오셔서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하고 물어보니 어머님은 너냐? 왜 모르는 번호로 하냐? 하면서 나 오늘은 바쁘다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누가 봐도 이건 전화를 피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고 어머님한테 이번 주 내로는 꼭 수납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주말에 제가 카드를 받으러 어머님 집에 갈 테니 주말에도 시간이 안 되면 집에 두고 가셔라 라고까지 문자를 남겼고 어머님은 계속해서 문자며 전화까지 다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에 어머님 집을 찾아갔고 어머님은 집 비밀번호를 바꾼 채 아들한테도 안 알려주었고 집에 분명 있는 것 같았는데 문을 꼭 닫고서는 없는 척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왜 그렇게 엄마를 필사적으로 찾냐? 없으면 그냥 돌아가면 되지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치과 치료받고 어머님은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고 내 연락도 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다시 문을 막 두드렸고 그래도 미동이 없자 남편은 큰 소리로 어머님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계속 그렇게 문 닫고 안 계신 척하면 제가 문 따고 들어갑니다. 저 지금 열쇠 수리공 불러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하자 그제서야 복도 쪽 창문을 천천히 열더니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는 얘들아 왔냐? 나 자고 있느라고 못 들었다. 몸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은데 너네 그냥 돌아가면 안 되냐? 요새 통 입맛도 없고 몸도 너무 안 좋아 기운이 너무 없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도대체 어머니, 며느리 치과까지 가서 그래서 치료 다 받고 치료비 안 내겠다고 이렇게 도망가면 어떡해요? 전에도 저희 병원에서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당장 문 여세요. 하고 남편이 으름장을 놓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들어가 어머님 지갑을 열고 빨리 카드를 내놓으라고 했고 어머님은 카드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냥 카드 이제 안 쓰려고 없앴다 하면서 일단 너가 준 카드로 나머지 700만 원도 긁고 앞으로 나 용돈 줄 거에서 까면 안 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질린다는 듯이 앞으로 그러면 엄마랑은 금전적인 거래도 안 할 거고 용돈은 평생 없을 줄 알아라 해도 어머님은 꿈쩍 않았습니다. 저도 같이 뭔가 카드를 어디다 숨겨뒀을 것 같아서 찾아보았고 그러던 중 어머님 휴지통에 신용카드를 반으로 두 동강 내서 잘라서 버린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치료비를 안 내려고 하는 게 너무나 어이없었고 저도 어머님한테 너무 질렸습니다. 남편에게 됐다. 이제 그냥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다신 엄마를 안 보겠다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어머님은 친인척들한테도 돈을 여러 번 빌려가서 갚으라고 하면 저렇게 숨어버리고는 난 돈 없다 하면서 배째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갚아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도 이젠 너무 지친다면서 이런 엄마를 더 이상 감싸주지 않을 거라면서 자신도 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치과 치료비까지 우리 부부 카드로 긁고 어머님께 용돈으로 쓰라고 신용카드를 줬던 것도 다 취소하고 모든 연락을 다 차단하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전혀 왕래를 하지 않고 3년 동안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직원이 불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임플란트 앞니가 염증이 생겨서 빠져서 오셨고 그 염증은 좀 심한 상태였습니다. 당뇨가 심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누구보다 더욱더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했거늘 그날 이후 어머님은 치과를 한 번도 오지 않았고 그게 탈이 되었는지 앞니가 빠져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창피해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겠다 얼른 이것 좀 해결해줘 하셨고 어머님은 추가로 임플란트 비용 200만 원을 더 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께 가서 총 1,4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기존 금액 1,200만 원에 200만 원 추가 금액까지 내라고 했고 어머님은 돈 없다면서 또 눈물을 글썽이며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다. 돈 주실 거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다른 치과 가시라. 지금 다른 쪽들 임플란트 한 곳도 안 좋아서 다른 곳도 다 봐야 한다. 임플란트 외제산 임플란트로 해서 다른 치과 가도 어머님 임플란트 못 봐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니 어머님은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결국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을 내쫓았고 어머님은 일주일이 지나서 결국 700만 원을 가져와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그때 너희가 500만 원 내준다고 했으니까 나 그때 못 준 돈 700만 원만 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700만 원을 받고는 나머지 700만 원도 가져올 때까지 못한다 하면서 또 소리 지르고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갔고 어머님은 상담실에서 계속해서 울더니 30분 뒤에 나머지 700만 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님한테 1,400만 원을 다 받아내었고 어머님 치과 치료를 다시 무사히 잘 해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는 어머님은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와 검진을 받으면서 임플란트를 잘 쓰고 있고 저희 부부와 왕래는 하지만 용돈은 일절 안 주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하니까 이제서야 정신 차렸나 봐요.